안녕하세요. 이주원입니다. 지식 캠퍼스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양 미술의 세 가지 주요 특징 가운데 마지막 특징인 감각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양 미술은 감각적인 즐거움을 적극적으로 추구한 미술입니다. 의도적으로 보는 이의 시각을 자극하고 그 시각적 쾌감에 기초해서 다른 감각적인 즐거움까지 확장해서 느끼도록 발달한 미술입니다. 물론 서양에서도 한동안 미술에서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을 억제하거나 통제하려는 노력이 없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독교의 입김이 셀 때는 그런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나 서양의 미술가들은 지속적으로 시각적 쾌감을 추구하고 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미술을 발달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단순히 감각적인 즐거움에 그치지 않고 관능적인 즐거움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 정점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에로틱한 누드 미술입니다. 프랑스 화가 부그로가 그린 비너스의 탄생을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에는 서양 누드 미술의 에로티시즘 미학이 잘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름다운 누드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바다에서 태어난 비너스가 조가비 위에서 아리따운 자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S라인이 잘 살아 있습니다. 아리따운 비너스의 자태는 맞은편에서 곧 관객의 시점에서 보아야 가장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너스는 관객을 의식해서 이렇듯 고혹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위에는 트리톤과 님프, 어린 큐피드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존재도 비너스의 고려 대상은 아닙니다.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 바로 관객을 의식해서 비너스는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엄밀히 말해서 이 자세는 비너스가 취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화가가 그렇게 그려 넣은 것이죠. 그만큼 화가는 관객의 눈을 철저히 의식했습니다. 자세뿐만 아니라 비단결 같은 피부와 아름다운 바디라인도 보는 이의 시선을 금세 사로잡습니다. 서양에서는 이처럼 온전히 벌거벗은 인체를 그리는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이런 누드 미술의 전통이 서양 미술이 지닌 두드러진 관능성과 감각성을 잘 보여줍니다. 한국에서는 누드 미술이 거의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춘화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춘화는 서양에서도 누드 미술과 별개로 그려졌습니다. 서양에서도 춘화는 주류 미술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그와 달리 누드 미술은 남녀노소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공식적인 순수 예술이었습니다. 도덕의 경계 안에서 감각적인 즐거움을 극도로 추구한 끝에 나온 미술이 누드 미술인 것입니다. 이런 미술이 우리에게는 없었고 서양에서는 유구하게 발달해왔다는 점에서 서양 미술이 지닌 감각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카바넬이 그린 비너스의 탄생을 보시겠습니다. 이 비너스는 부그로의 비너스와 달리 누운 자세로 태어났습니다. 서양 미술에서 비너스는 대체로 선체로 태어납니다. 신화에 따르면 하늘의 신 우라노스가 그의 아들 크로노스에게 권자를 빼앗길 때 이 포악한 아들이 아버지의 성기를 잘라 바다에 버렸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거품이 일어나면서 탄생한 존재가 바로 비너스죠. 비너스의 그리스어 이름은 아프로디테인데 아프로디테의 아프로스라는 말은 거품, 포마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신화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바다 자체가 여성의 자궁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양수와 바다는 이렇게 우리의 연상 속에서 하나로 이어집니다. 어쨌든 서양 화가들은 이 신화에 따라 어머니의 양수, 곧 바다에서 오똑 선 채 태어나는 비너스의 모습을 즐겨 그렸습니다. 비너스의 발밑에는 바다 거품이나 조가비가 그려집니다. 보통 조가비가 많이 그려지는데 누운 비너스를 그린 카바넬의 그림에서는 조가비 대신 바다 거품이 그려졌습니다. 이 비너스의 자세도 부그로의 비너스가 보여주는 자세 못지않게 관객을 의식한 자세입니다. 허리 아래에는 모로 세우고 가슴은 다시 누운 자세로 거기에 머리를 옆으로 괴고 있으니
모델을 선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너스가 굳이 이런 자세로 태어나고 있는 것은 관객의 시점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디의 라인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확실히 몸의 굴곡이 도드라져 보입니다. 그에 더해서 삼단 같은 머리채를 풀어헤치고 눈을 개슴츠레하게 떠서 우리를 응시하고 있으니 비너스의 관능미가 더욱 극대화되어 보입니다. 이처럼 감각적인 아름다움의 표현에 빈번히 노출되면서 관객은 부지불식한 이런 몸매에 대한 선망을 가지게 됩니다. 서양의 누드 미술은 멋진 몸매에 대한 서양인들의 열망을 오래전부터 자극해 왔습니다. 감각적인 아름다움은 보는 이의 욕망을 자극하고 자극된 욕망은 그 대상을 소유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갖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감각성이 두드러진 서양 미술은 그만큼 소유욕을 자극하는 미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그림의 여인 같은 몸매를 소유하고 싶어하고 남성들은 그런 여인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소유욕의 연쇄가 일어납니다. 오늘날 서양인들의 몸매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요인 외에 분명히 이런 문화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몸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매우 강력하지요. 그래서 그 강력한 욕망은 실제로 신체에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유럽의 한 연구팀이 고대 그리스인들의 유골을 부위별로 측정을 하고 또 현대 그리스인들의 신체를 각 부위별로 측정했다고 합니다. 통계를 내보니 고대 그리스인들이 현대 그리스인들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땅땅한 체형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반면 오늘날의 그리스인들은 서양 미술의 이상적인 누드상에 훨씬 가까운 신체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는 영양과 같은 이런 조건 외에 누드 미술처럼 욕망을 자극하는 이미지에 현대 그리스인들이 광범위하게 노출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각적인 자극과 그로 인한 욕망의 지배가 후대 사람들의 신체 비례를 선대의 신체 비례와 다르게 바꿔 놓은 것입니다. 신체 크기뿐만 아니라 비례 자체가 달라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신체 통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죠. 2000년대의 한국인 20대와 1970년대의 한국인 20대의 신체 계측 차이를 비교해보면 흥미롭게도 키는 2000년대의 한국인 20대가 평균 6cm 더 커진 데 반해서 얼굴 길이는 오히려 1cm 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영양으로 인한 차이라면 키가 큰 만큼 얼굴 길이도 길어져야 했을 텐데 오히려 얼굴 길이는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신체의 변화에는 영양 상태가 좋아진 데 따른 요인 외에도 문화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필시 서구 미남미녀 이미지의 광범위한 세례가 서구적인 신체 비례에 대한 우리 사회의 동경을 그만큼 키워놓은 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몸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인체의 비례와 형태에도 영향을 줍니다. 누드 미술을 발달시킨 서양 미술은 감각을 긍정함으로써 욕망을 긍정하고 또 욕망을 긍정함으로써 인간의 몸조차 적극적으로 욕망의 대상으로 표현하게 된 그런 미술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욕망의 주체가 신체 비례상의 변화까지 경험하게 한 매우 감각적인 미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그로와 카바넬의 비너스는 그 사실을 생생히 전해주는 일종의 역사적 증거와 같은 그림들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감각의 힘에 대해서 좀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는 예술에서 감각적 즐거움을 억누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감각적 욕구를 적극적으로 통제해야 사회 질서의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유교 문화가 발달한 우리 전통 사회가 그러했죠. 그래서 감각의 달인인 화가들은 비범한 천재로 대접받지 못하고 환쟁이로 불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미술은 곧잘 잡기로 취급되었죠. 이에 따라서 한국인에게 감각적인 것은 전통적으로 아주 가벼운 것, 찰나적인 것, 무의미한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감각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 처리하는 것, 혹은
상황에 대한 체계적이고 본질적인 이해가 없이 처리하는 것, 이런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연히 감각적이란 단어에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기게 되었습니다. 서양에서도 예전에는 감각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전통이 있었죠. 특히 기독교 세계관이 융성했던 중세에 그러했습니다. 기독교의 시각으로 볼 때도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도덕적 가치를 허무는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르네상스 이후 휴머니즘이 발달하면서 서양 예술가들은 이런 전통적인 세계관과 싸우면서 감각적인 즐거움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에로틱한 누드화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죠. 이로 인해서 서양에서는 우리나라에선 드물었던 예술이냐 외설이냐 이렇게 따지는 논쟁이 과거부터 자주 벌어졌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논쟁이 곧잘 벌어지죠. 이런 수용 과정을 거쳐서 서양 문명은 근대로 올수록 감각의 힘과 중요성에 대해서 점점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감각이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벼려진 감각은 고도의 지성이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성은 활자에 의존한 공부로만 얻어지는 것은 아니죠. 지식의 축적을 넘어서 다양한 감각적 경험을 하고 활발한 직관 활동을 하는 것도 지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각적 경험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지각 경험을 늘리고 직감과 직관의 활동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와인 맛을 분별하는 능력은 관련 서적을 독파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와인을 많이 맛봐야 합니다. 좋은 음악과 좋은 미술 작품을 이해하고 즐길 줄 아는 능력도 책에 열심히 밑줄을 긋고 공부한다고 얻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없이 귀로 듣고 수없이 눈으로 감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대상에 대한 감각의 경험을 쌓느라면 글자 그대로 대상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직감과 통찰로 나름대로 평가할 줄 아는 능력이 생깁니다. 감각을 벼리는 데는 끝이 없죠. 감각은 면도날보다 더 날카롭게 벼려집니다. 생활의 달인 같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느라면 그런 사례를 무수히 맛볼 수 있습니다. 맥주 맛의 달인은 전 세계 수백 종의 맥주 맛을 다 구별해냅니다. 심지어 여러 개를 섞어 놓아도 그것이 어느 나라에 무슨 맥주를 섞어 놓은 것인지 정확하게 구별해냅니다. 온도의 달인은 사물을 만지기만 해도 그 사물의 온도를 정확하게 알아맞힙니다. 손으로 만지는 것만으로도 1도 단위까지 온도차를 파악해냅니다. 그런 것을 보느라면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감각은 날카롭게 벼려집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뛰어납니다. 감각이 날카로워질수록 직감과 통찰의 능력도 향상됩니다. 그런 만큼 감각을 발달시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지성을 키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성이 지각된 것을 정리하고 통일하여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인식을 낳게 하는 정신작용이라고 한다면 지성의 작용에 지각과 직관의 역할은 필수적이고 고도로 발달한 감각은 지각과 직관의 능력을 그만큼 고도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감각은 지성뿐만 아니라 재능도 발달시켜줍니다. 심리학자 조앤 에릭슨은 재능 있는 아이란 특별히 감각이 예리한 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재능과 감각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어떤 감각이 뛰어난지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재능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각 중 특정 감각이 발달해 있다면 이를 향상시킴으로써 나의 재능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각의 추구를 긍정해온 서양 미술은 그런 점에서 감상자의 감각 능력을 확장하고 재능을 키우는 데 기여해온 미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대 서양 디자인의 발달에는 서양 미술의 이런 역할이 큰 몫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